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바로 어제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보다는 세수 확보와 특정 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인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과 관련된 세금부터입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씩 인상됩니다. 이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도 동일하게 1%씩 세율이 높아집니다. 기업들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 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 인상됩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판단 기준이 시가총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주식 매도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별도로 3단계 누진세율 14%에서 35%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배당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 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대해 국외 전출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해외로 자산을 옮겨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인들의 연말정산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했으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어 자녀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시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되는데요. 이제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부담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고용 증대를 위한 세액공제도 개편됩니다. 공제 구조가 점증적으로 설계되어 고용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뀝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이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 제공 기간으로 변경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로 인정됩니다. 고용 증가 인원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감소한 인원분에 대해서만 공제 중단이 적용되는 등 사후관리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집값 추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세수 확보와 함께 출산율 제고, 고용 증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